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고졸 검정고시 수학에 써있죠. 네, 기본 개념 이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초 수학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강의의 구성은요,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를 좀 생각하면서 구성해 본 강의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중졸 검정고시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최근에 중학교 수학을 다 같이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음 이제 오랜만에 다시 고등 수학을 준비를 하시느라고 중학교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 범위는요. 고등학교 1학년 전체 1년치 과정이기 때문에 1년치면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3년치니까요. 조금 적은 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중학교 3년치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준비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고등 강의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다루기는 좀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별로 구성을 같이 해봤습니다.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식으로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주제를 시작할 때 이제 각 주제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네, 수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체계는요, 전체 5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전체 수체계 하면은 우리 뭐 자연수, 유리수, 정수, 그리고 쭉쭉 생각나시죠? 네, 실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네, 복소수라는 수체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강의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중학교 과정, 이 복소수를 배우기 직전까지의 수체계를 전부 다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근호가 들어간 루트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내용 같지만 전체적인 단원과 모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요, 실제로 우리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요. 자연수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 대부분 1, 2, 3, 4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연수라는 게 되게 재미있게 출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사물의 개수를 세거나 그리고 순서를 매길 때 사용하는 수다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 수다 해서 자연수입니다. 네, 그리고요, 자연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 2, 3, 4 이런 수들이 맞겠죠. 자, 우리 수체계는요, 우리 매 시간마다 한 개씩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실 건데, 머릿속에 이렇게 수체계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만드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만들어지는 주머니에는 자연수를 일단 담아 볼 건데요. 자연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 2, 3 이렇게 물건을 세거나 순서를 매길 때 이렇게 사용하는 수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점점 되는지 점점 영역을 늘려 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수에서 이제 성질. 우리 중등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초등 과정에서도 약수와 배수, 우리 기초 강의 아주 이거 말고요. 그거보다 더 기초 강의가 하나 있지요.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는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약수는요,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3은 1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요. 3을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리고요, 3을 3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 수나 다 될까요? 3을 2로 한번 나눠 볼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수, 지금 1과 3이 되는 거죠. 이런 수들을 그 어떤 수의 약수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개념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뭐 소인수분해라든지 그것을 이용한 2차 방정식까지도 쭉 쓰이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어서 쭉 볼게요.
자, 그래서 8은요. 8은 우리가 약수 구하는 방법이요. 전부 다 모두 다 일일이 이렇게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2로 나누어도 네,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누어 봤더니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해봤더니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 곱하는 것들 1 곱하기 8. 그래서 점점 늘려가 주시는 거 2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1, 2, 4,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도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약수 구하는 것들 알아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배수는요. 어떤 수를 1배, 2배, 땡땡땡 한 수, 뭐 3배, 4배 이렇게 쭉쭉쭉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란 3에다가 1을 곱하고 네, 3에다가 2를 곱하고 3에다가 이렇게 네, 수들을 곱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렇게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뭐 공약수, 공배수, 중학교 과정에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할 때요. 중학교 3년치를 다 넣으면 너무 많죠. 그리고 중조 검정고시에 쓰이는 것과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쓰이는 것이 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약수나 공배수에 대한 개념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놓진 않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약수의 성질에서요. 1은 어떤 수든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맞나요? 네. 7이라는 수를 1로 나누어도요. 네,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13이라는 수를 1로 나누어도요. 네,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약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수의 약수다. 자, 그래서요. 조금 더 추가되는 용어가 네, 서로소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고등 강의 들으실 때요. 네,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실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잡아 드릴게요. 서로소라는 것은요. 약수와 관련된 네,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서로라는 게 서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혼자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2와 네, 5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와 5라는 수는요. 같이 공통의 약수가 네,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약수가 1뿐인 관계를 네, 서로소라고 합니다. 네,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하고요. 뭐 서로소에 대한 것이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를 가지고 이런 예제 문제를 통해서 약수와 배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2란 2 곱하기 6이래요. 12는 2 곱하기 6이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1 곱하기 12도 될 거고요. 네, 3 곱하기 4도 되겠죠. 자, 그래서요. 앞에 거 간단히 복습해 보면 네, 이 모든 6개의 숫자가 네,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바로 약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1번 보기 보시면 2는 12의 무엇이다. 그렇죠. 2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그래서 약수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12는 2의 무엇이네요. 무엇일까요? 네, 2에다가 6을 곱하면 12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수에다가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지금 6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2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거꾸로 2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12는 6의 배수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1은 12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이 6개의 모든 수는 네, 12의 약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약수와 배수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네, 자연수의 분류예요. 자연수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자연수도요. 네,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소수와 합성수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자연수를요.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분류의 기준이 지금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설명 드리려고 앞에서 약수와 배수를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자,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약수가 1개인 수, 그리고 2개인 수, 3개, 4개, 5개 해보니까요. 이렇게 3개 이상인 수들은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수가 1개인 수는요. 뭘까요? 맞습니다.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은 모든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1은 모든 수의 약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1개인 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약수가 적어도 1이 아닌 수, 예를 들어 2는요. 약수가 1하고 2가 되고요. 3은요. 약수가 생각해 보시면 1하고 3이 되고요. 4는요. 약수가 1, 2, 4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다시 5를 해보면 약수가 1하고 5가 돼요. 자, 이렇게 1 말고 나머지 수들은요. 약수가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약수가 2개인 수들을 살펴봤더니 바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1과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00 같은 수를 우리가 똑같이 100으로 나눠도요. 항상 몫이 1이고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2개라는 수도 되게 특이하구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수가 2개인 수를요. 특별하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수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초등가정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요. 초등에서는 우리가 소수를 0점 이렇게 1점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는 수들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수는요. 자연수의 분류 중에 하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2개인 이런 2나 3이나 5와 같은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약수가 이렇게 3개 이상인 수. 아까 보셨듯이요. 예를 들어 4라든지 구해보시면 6이라든지 8이라든지 이렇게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숫자들을요. 우리는 합성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우리 처음 보는 용어죠. 소수와 합성수. 우리 소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복습을 해보시면은 소수 중에는 1부터 10 사이에는 소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은 그냥 1이에요. 1은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1 말고 이렇게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수. 즉 약수가 2개인 수를 구해보시면 2나 3이나 5나 7. 9는 합성수가 되겠죠. 그 밖에도요, 11, 13, 요 정도가 자주 쓰이는 소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우리 소수 찾는 방법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합성수라는 건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소수 몇 개의 곱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합성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합성수는 이런 수들을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과 자신 이외에도요, 약수가 존재합니다.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1은 그냥 1이구나. 1 이외에요. 소수 그리고 합성수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소수란 약수가 2개인 수,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그리고 합성수는요. 이거 말고 나머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소수의 성질 조금 더 보시면은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요. 2는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짝수라 함은 우리 2의 배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2의 배수라는 거는요. 2에다가 우리가 1을 곱하거나 2를 곱하거나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 이외에도 약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약수를 구해보시면 4기 때문에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이렇게 항상 2의 배수니까 약수를 2로 추가로 항상 갖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6 역시요. 1하고 자기 자신 이외에도요. 2의 배수기 때문에 2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3도 약수로 갔겠네요. 자, 이렇기 때문에요. 2의 배수, 짝수 중에서는 소수인 수가 유일하게 2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예제 문제를 푸실 텐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짝수 중에는 소수인 것은 네, 이 하나이다. 이 하나만 짝수이면서 소수이다. 그러면 모든 소수는 다 홀수일까요? 방금 아닌 거 보셨죠? 네, 2라는 짝수인 소수도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예제는요. 우리 이렇게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소수 찾는 방법은 중등 과정에서 네, 채를 쳐나간다 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소수라는 건 약수가 두 개인 수. 즉 1과 자신뿐인 수이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다. 그럼 3 빼고 나머지는 다 아닌 거죠. 그쵸? 그럼 3의 배수면 약수를 3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수들을 지워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밀가루를 채치듯이 네, 전부 다 채쳐서 소수만 남긴다라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일단 1은요. 왜 지울까요? 1을 지우래요. 그렇죠. 1은요. 네,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냥 1은 1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 2는 남기고요. 2의 배수를 모두 지워달래요. 왜일까요? 네, 앞에서 보셨듯이 2의 배수라는 건 전부 다 2는 최소한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2의 배수는 싹 지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요.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우래요. 자, 그 이유 역시 3의 배수는요. 네, 3을 거꾸로 약수로 가지는 수기 때문이죠. 6 지워져 있고요. 9, 그 다음에 10이 지워져 있으니 이런 식으로 추가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5는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워달래요. 근데 이미 다 지워져 있는 것 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수들 7은 남기고 7의 배수 이미 지워져 있고요. 네, 11은 남기고 11의 배수. 이게 20까지의 수기 때문에 네, 11의 배수, 12의 배수, 10보다 큰 수의 배수는 이 안에 있지 않겠죠. 아, 모두 지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수들을 전부 다 적어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 3, 5, 7 하고 그리고 11, 13 여기까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 소수고요. 그 이외에도 네, 1부터 20까지의 소수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소수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공부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OX 문제 한번 풀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보기는요. 약수가 두 개인 수는 모두 소수이다 라고 했어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고르기가 네, 망설여지시는데요. 자,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바로 소수의 약속, 정의가 되겠죠. 소수란 약수가 두 개인 수로 하고 하자. 아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모든 홀수, 예를 들어 9도 홀수예요. 소수일까요? 아니죠. 이런 말은 우리가 한 적이 없었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짝수인 소수는 이뿐이다. 아, 이것도요. 이 모두라는 문장과 이뿐이다. 왠지 조금 더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까 우리 정확하게 정리를 했었죠. 네,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2의 배수는 모두 다 2라는 약수를 추가로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합성수는 약수가 3개인 수이다. 아니죠. 3개 이상인 수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 1은 소수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다. 여섯 번째, 소수는 모두 다 홀수이다. 아니죠. 아까 뭐라 했죠? 네, 2라는 짝수인 소수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개념 정리해봤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주제는요, 바로 거듭제곱이 되겠는데요. 우리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쉽게 숫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문자의 거듭제곱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 거듭제곱에 대한 우리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숫자. 아래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숫자를 우리는 밑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숫자를 우리는 네, 지수다라고 부릅니다. 이때요, 밑이라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보시면요, 곱하는 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밑이란 곱하여지는 숫자를 의미하고,
그리고요, 지수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수는 네, 곱한 횟수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거듭 제곱을 배우는 이유는요. 같은 걸 반복해서 막 길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수학에서는 가장 간단히 표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2가 4번이나 곱해져 있는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더 큰 수의 계산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같은 수가 혹은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 이 곱하여지는 실제 주인공 그것을 아래다 크게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위에 조그만 여기 숫자 자리에다가는 곱한 횟수 2를 4번 곱했어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바로 이게 거듭 제곱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그러면 3 곱하기 3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자,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죠? 네, 2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 밑에다 크게 써주시고요. 3이라는 숫자가 2번 곱해져 있구나. 그리고 5라는 숫자가 3번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바로 우리는 이 표현을요.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요. 읽어주시는 방법은요. 3의 2제곱 이렇게 잘 읽진 않아요. 얘는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것부터 5의 3제곱 그 다음에 6이 이렇게 4개가 곱해져 있다. 그럼 6을 4번 곱했다라고 해서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 제곱의 표현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 거꾸로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거꾸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문자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가 이렇게 4번 곱해져 있대요. 괜히 문자 나오면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A죠. A를 4번 곱했다라고 해서 A의 4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이 거듭 제곱은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한 그 식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만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3이 하나, 둘, 셋, 4번 더해져 있는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을 4번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다르죠? 네, 거듭 제곱은요. 말 그대로 여러 번 곱한 거예요. 곱했다는 건 이 사이의 기호가 그렇죠. 곱하기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헷갈릴 일은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위의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해주시자면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기호도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기호인데요. 네,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기호는요. 곱하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바로 3을 4번 더했다라고 해서 3 곱하기 4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제 문제에서 제가 조금 더 그림을 통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거듭 제곱이라 한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예제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건 예제 문제들은요. 제가 앞에 개념들을 조금 더 정확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도 있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고 어떤 부분을 헷갈리는지 어떤 부분이 생각보다 혼자 할 때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들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요. 이것은 그냥 이제 저랑 수업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문제를. 어떻게 읽어주셔야 될까요?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5번 곱해져 있구나. 7이 5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읽히면 훨씬 수학이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1은요. 다시 7이 5번 곱해져 있구나. 그래서 거듭 제곱이다. 자, 그리고요. 2번은요. 누가요? 5가 몇 번? 4번 곱해져 있습니다. 5의 4제곱이 맞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 배웠는데 3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숫자가 같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거듭제곱이라는 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2만 따로 거듭제곱 표현을 해볼게요. 2는 지금 몇 번 곱해져 있을까요? 네, 3번 곱해져 있고요. 3은 몇 번 곱해져 있을까요? 네, 2번 곱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요, 이어서 보시면 이 둘의 관계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딱 나누었을 때 중간이 곱하기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곱하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생략하면 안 되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하기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4번은 3이 2개, 7이 3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은 2개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7은 3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사이는 곱하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5, 6번은 제가 분수를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네, 분수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보시면은요 지금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거듭제곱 이용해서 표현해 봤더니 3분의 1이 2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가요? 네, 자, 이거는 1만 2번 곱해져 있는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전체적으로 2번 곱해져 있다 하기 위해서 네, 괄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전체가 2번 곱해져 있어 이런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네, 틀리고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네, 배우시면 되고요. 또는 괄호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3분의 1, 3분의 1 보시면 3이 밑에 2번, 1이 위에 2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는 3이 2번, 위에는 1이 2번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의 제곱은 같이 곱해볼까요? 1을 계속 곱해도 1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4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용해서 쓰셔도 된다는 거 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적어보면은 3분의 1이 지금 2번 곱해져 있고요. 5분의 1이 네, 3번 곱해져 있겠죠. 간단히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6번도 하실 수 있겠네요. 6번은 2분의 1이 2번 곱해져 있고 네, 그리고요 3분의 1이 한 번 곱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번 곱한 것은 네, 따로 적지 않습니다. 1제곱은요 그냥 똑같이 3분의 1과 같기 때문에 네, 생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거듭제곱에 대한 것 같이 연습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연산을 막 섞어 놔봤어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거듭제곱 표현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고졸 검정고시 수학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식이라든지 계산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산과 섞였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같이 해보시고요. 같이 한번 풀이해 드려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은요, 네, 5라는 숫자가 지금 3번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옳게 고쳐보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 다른 숫자가 섞여 있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2가 2번 곱해져 있고, 그리고 3이 한 번 곱해져 있는데, 3이나 3의 1제곱은 같은 뜻이니까, 이것은 네,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맞는 답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 4번에 더하기 기호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자,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네, 3번은요. 7이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러니까 7의 4제곱이 맞을 것 같지만 잘 보시면 7의 4제곱이란 7이 4번 네, 곱해져 있어야 돼요. 더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그럼 4번도 뭔가 좀 이상하죠?
4번도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은 틀렸고 4번은 네, 맞는 답이에요. 자, 어떻게 3번이 틀리고 4번이 맞는지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3번은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7이라는 게 4개 더해져 있다라는 건 우리 초등수학에서 그 초등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7이라는 게 4번 이렇게 더해져 있다. 이 사이는 더하기가 되겠죠. 더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제가 묶어놨죠? 이렇게 묶음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의 정의입니다. 생각보다 곱하기 정의를 잊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라는 건 7이 4묶음이 있다. 그래서 7 곱하기 4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것도 같이 해볼게요. 네 번째 것은요. 네. 3이 지금 몇 번 더해져 있죠? 맞아요. 3이 지금 3번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곱해져 있는 건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더하기는 네, 잊고 있었지만 네, 곱하기라는 훌륭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3이 3번 더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네. 혹시 잘 어려운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새로 배운 개념은 쉬운데요. 예전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번 더 해보세요. 네, 똑같이 구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 앞으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것은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해보면 네모가 3번 더해져 있으니까요. 네모가 3묶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3 곱하기 3은요. 같은 수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2번 곱해져 있구나.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4번 같은 보기는요. 우리 실제 중등수학 하는 학생들 보면은요. 꼭 검정고시 수학이 아니더라도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곱하기를 배웠는데 갑자기 더하기를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다항식의 계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꼭 같이 복습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예제 같이 알아보았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죠. 우리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 양수와 음수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자연수예요. 자연수라는 게 1, 2, 3, 4 이렇게 물건을 실제로 셀 때 사용하는 수, 뭐 순서를 매길 때 사용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다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수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표현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수가 바로 음수입니다. 보시면 0보다 큰 수를 우리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그리고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하지요. 그럼 이거는 제가 그 수책의 머릿속에 수책의 주머니를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연수,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유리수, 뭐 무리수, 실수 이걸 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제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수 중에서도 양수라는 게 있고 음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유리수 중에서도 양수라는 게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를 쭉 늘여놓고요. 그 중에 그냥 0보다 큰 건 다 양수, 0보다 작은 건 다 음수라고 하자. 그럼 0은 독특하니까 그냥 0 그대로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인데요. 자, 한쪽 수량에는 이렇게 양수라는 양수의 부호를 사용하고요. 다른 쪽 수량에는 이런 부호를 이용해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뉴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영상 5도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그것의 반대 성질인 영하 3도는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거. 예를 들어 오른쪽 또는 동쪽으로 3m를 걸어가시오의 반대 개념은 서쪽으로 3m를 걸어가시오. 근데 그렇게 나타내지 말고 우리
그냥 동쪽 3m는 플러스 3m, 서쪽 3m는 마이너스 3m라고 표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뭐 300원이 올랐어요. 300원 증가는 플러스. 300원 감소는 네, 마이너스 300. 그리고 해발과 해저가 무엇인지 네, 들어보셨죠? 네. 해저는 이렇게 아래 우리 해저 1km, 해저 500m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등산하시다 보면 해발.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역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위로 가는 걸 우리 플러스 예를 들어 300m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가는 건 뭐 마이너스 200m다.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간단하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을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수라는 것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 수들이 아니잖아요. 자연수처럼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음수라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수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의 성질들에다가 네, 반대 부호를 붙인 것이 또 어떤 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할 거고요. 이렇게 양수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은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용돈을 5,000원 받은 것을 플러스 5,000이라고 나타낸다면 용돈 3,000원을 쓴 것은 뭐라고 나타내면 될까요? 네, 반대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3,000이다. 그리고요, 서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을 마이너스 300이라고 한다면 서쪽의 반대는 네, 동쪽이 되겠죠. 플러스 900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똑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양수와 음수 한번 각각 찾아볼게요. 자, 양수란 우리 네, 양의 부호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런데요. 양수는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원래 양수가 기준이 돼서 이것의 반대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양수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가 없다고 해서 이건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음수는요. 네, 음수 역시 만약에 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면 네, 양수하고 구분이 전혀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음수는 네, 부호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수와 음수를 찾는 방법 되셨나요? 네, 그냥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전부 다 음수 정답이 되겠고요. 남은 거 3개가 양수가 됩니다.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것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수와 음수는요, 꼭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아니라 분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괜찮고요. 소수에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3개가 바로 음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들.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 플러스 부호가 없네요? 아닌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양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부호도 없는 것도 양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양수와 음수 같이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자연수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보셨고요. 자연수란 네, 사물의 개수를 세거나 순서를 매길 때 사용하는 네, 자연스러운 수들이다. 그리고 자연수의 성질에는 약수와 배수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약수와 배수는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 둘의 관계성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연수의 분류는 이렇게 소수와 합성수 말고 1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우리 봤었죠?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정리를 하자면 네, 1은 약수가 1개인 수. 약수가 1개인 수는 1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수란 약수가 1과 자신뿐인 딱 2개밖에 없는 수다. 그리고 합성수는 그것 이외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말한다. 그래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어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며 모든 소수는 다 홀수다? 아니죠. 2라는 유일한 짝수인 소수도 있다. 라는 거 같이 정리했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밑에 쓰여있는 숫자가 곱해어지는 주인공이 되고요. 위에 쓰여있는 이 지수라는 것이 바로 곱한 횟수를 뜻한다 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수가 무엇이고 음수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이것과 연결이 되는 이제 정수라든지 유리수 수책에 대해서 쭉쭉 연장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